자, 오늘은 2022년 1월 5일 또 이렇게 벌써 지난주하고 이렇게 숫자만 바뀌어서 이제 이민년이 밝았는데 오늘 이론 수업은 이제 한글의 민체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그 역사 스페셜에 나오는 원희 아버지께 라는 글씨와는 조금 더 좀 정직하죠. 이제 제목은 소대성전인데 소대성전을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위키백과나 이런 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글씨를 쓰면서 이거는 저도 이 글씨 요 페이지가 다예요. 예, 원본은 이제 효봉 여태명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갖고 계시다가 수업 자료로 페이지를 복사해서 나눠주시는 그런 건데 소중한 자료죠. 없어 대전에는 어디서 물어봐봐요. 자료가 있나? 저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복사물이잖아요. 이거를 나중에는 통째로 이 자형을 외우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를 선생님 요즘 윤동주 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글씨로 집자를 하는 거지. 한 100장 복사해놔. 그래서 없는 글씨를 만들어야 돼. 짜집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또 없는 새로운 자형이 나오겠죠?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선 소대성전이 뭔지를 좀 보면요, 영웅 소설이래요. 근데 이제 작자가 미상이야. 그러면 누가 쓴지 모르잖아요. 작가 미상이에요? 아니죠. 홍길동전은 허균이 쓴 거죠. 헌한사란과 허균이 대표적인 소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영웅 소설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물을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글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보면은 이거는 바르게 쓰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잠천성이라고 해서 한자가 나와요. 내천자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히 민체를 쓸 때는 판본체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딱 봐도 판본체가 먼저겠어요, 궁체가 먼저겠어요? 차렷 자세가 먼저잖아, 기본은. 뭐든지. 근데 선생님들이 판본체 흘림 본 적 있으시죠? 필사, 판본필, 송강가사라 이런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다른 부분은 필사체도 흘림이 보이는데 판본체는 흘림을 보죠. 아래 한점이 있다거나 모음이 획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근데 요 민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효봉 선생님이 민간서체라고 해서 줄여서 민체라고 하는데 아직 이게 서단에서는 확실하게 용어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좀 난해한 거는 우리가 글씨를 쓰는데 아무 제약을 받지 말고 제가 이제 이 글씨의 어떤 자연꼴로 이제 작품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저는 캘리그라피에 있을 때 우리도 지금 그 나름대로 폰트라든가 이런 그 인쇄 쪽에서 많이 쓰이는 글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보면은 판본체는 이제 국정서체, 또 이제 궁체 같은 경우는 편집글 같은 경우 보면은 궁녀들의 그 말을 이제 이제 왕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그 글씨를 이제 옮겨 적다 보니까 나오는 서기시 봉셔라든가. 그런데 이 민간서체는 솔직히 말해서 작자도 미상이면 쓴 사람도 몰라. 그렇죠? 근데 이 글씨는 지금 우리가 벌써 21세기 여기 벌써 17세기 18세기일 것 같은데 벌써 21세기 소대성전은 18세기만 이전부터 상당히 두터운 독서 또는 그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선생님들 막 소설 이런 거 좋아하면은 막 그 계속 뭐 장편으로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단편으로 시작했다가 근데 토지 같은 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하 사극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것처럼 그 독자들이 막 더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돼? 드라마도 뭐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막 재미있게 막 막장으로 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를 보면, 그런데 이제 글씨의 꼴을 보면은 저는 이제 글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모음축이 변화가 무쌍하다.
딱 봤을 때 우리도 그랬어요. 여기 이 이제 대학교 시절에 3학년 때 민체 수업이 있는데 이걸 딱 주고 다들 그랬어. 아니 이렇게 못쓴 글씨를 왜 쓰라고 하지? 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이상한 글씨를 왜 수업에 쓰라고 하지가 다 의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선생님, 후보 선생님한테, 여태명 선생님한테 그 민체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겁니까? 쓰려고 하지 말고 잘 그려요. 잘 그려야 잘 쓰지.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냐고. 이게 뭐냐면 글씨의 조형꼴을 분석하라 그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약간 챕터별로 모음축의 기울기를 잘 보세요라고 써놨죠. 착하게. 또 초성의 굵기 변화를 써보시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을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리을만 찾아서 써도 내가 이 리을만 가지고 또 어떤 시를 쓴다고 줬을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보면은 내천자 옆에 붓자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노승이 다발 보이세요? 아까부터 이거는 이제 아까부터예요. 아까부터.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발음상 이렇게 되는데 붓자 얼마나 숏다리요. 시옷이 이렇게 얼마나 머리가 크고 마치 애기가 종종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이런 걸로 제가 이제 그 서체 변청 과정에서 전서의 상형꼴이 이렇게 해. 근데 결국 뭐예요? 시옷은 사람 인자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다리를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판본체나 궁체 필사는 어떤 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 민체의 글씨가 조선시대 켈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켈리가 있었냐? 물어보면 다들 없죠, 당연히. 옛날에 제가 Q&A 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미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민속 씨름이 있잖아요. 몽골도 비슷하게 씨름이 있는데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속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삶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오는데, 저 일이에요, 임이에요. 임. 임이에요. 임을 봐봐, 잘 보세요. 부처 임을 따라. 예, 이거는 시옷은 무금이에요. 그러니까 시옷이 앞에 뒤에 거 디귿으로 같이 발음돼서 딸이에요, 딸. 쌀이라고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쌀 이거 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걸로 읽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을 따라 우리가 지금 쓰는 표준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한문 문장도 있고 다 보니까 임을 따라 오경에 이르니, 그러죠? 아, 옥경이죠. 근데 보세요, 이 글씨의 흐름이 줄이 안 맞았는데 이상하게 또 맞아 보여. 그게 근데 글씨가 뒤로 쏠리고 앞으로 쏠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글씨의 키워드가 뭐예요? 모음에 있다. 중성의 기울기 변화를 제가 첫 번째 써놨죠. 모음축의 기울기를 잘 보셔야 한다. 이거를 무시하고 민체를 쓰면은 글씨가 바라져 버려요. 똑바로 써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결국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여기 보시면 리을만 보셔도, 자 보세요. 아까 딸자 있었죠. 이거는 머리가 크잖아. 시옷 디귿 아 리을이잖아요. 근데 위태위태하게 리을이 어디로 붙어 있어? 중심 쪽에 안 붙어 있고 저기 모음 오른쪽에 저기 맷돌 마냥 저 옆에 있잖아요. 이거를 한 글자로만 보면요 엄청 위태위태해요. 근데 봐봐요. 그 다음에 라자잖아요. 그 다음에 라가 중심을 잡았어. 라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짝, 근데 리을이 똑같이 두 번이네. 근데 리을이 약간 꺾였다가 굽어져. 약간 짱구 볼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상충 효과를 주는 게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 글씨를 다 똑같이 쓰려고 하는데 제발 좀 받침 있으면 크게 쓰고, 이거 받침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작게 써야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라 밑에 보면 여기 대익성을 하면 리을 봐봐요. 이게 원래는 의가 이렇게 쓰면은 이 다리를 길게 안 뺐으면
글씨가 왼쪽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뒤에 꼬리를 길게 빼니까 이걸 잡아주는 게 재밌죠? 이게 이제 글씨의 한글의 조형꼴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글씨의 확장과 뭐 이런 뭐 영어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앞으로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쓰실 건데 이대로 써야 돼요. 이대로. 저는 항상 새로운 거를 쓸 때 손가락으로 글 가리키면서 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진대. 예. 야, 진자의 모음축하고 대자의 모음축이 어때? 완전 달라불죠. 그 다음에 예자 봐봐요. 아주 마치 예자는 이 사람이 꼭 잘못 쓴 것처럼 옆에다가 아주 맨 오른쪽에다 씌워서 넣어버렸어. 선생님들 생각은 중심을 잡으려고 가운데 넣지 않았거나 생각을 들거든요. 아니면 길게 빼거나. 근데 오히려 아까 붙자나 이런 게 좀 시옷이 쫓다리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it가, 한대, 상. 그렇죠. 상제 보이죠? 이 형도 만두같이 좀 옆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그 다음에 아까 옛날 성이도 이렇게 이응이 만두처럼 이렇게 옆으로 갔잖아요. 첫 번째 줄 진대 옛날 성인 할 때. 자, 이응이 막아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인자 보면은 누가 하나 비워 먹었어 만두를. 그래갖고 공기가 통하게 하나가 비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으시면 그냥 무심코 그냥 막아버려. 습관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위에다 건 다 트여 있고 밑에다 건 다 막아놓으셨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걸 잘 보시죠. 역시 하나만 알면 하나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글씨들이 보통 옛날에 이제 그 작품 타이틀이라든가 할 때 집자해가지고 타이틀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글씨로 특히 여기 지금 여기 선생님 있잖아요. 이런 글씨로도 집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옛날 고전으로 그 글씨가 여기 전북 도립미술관 있죠. 그러면 옛날 그 필사본으로 이렇게 필사 약간 흘림 있는 그걸로 그런 식으로 그 로고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렇게 보다가 첫 번째 줄 귀신도 칭양치 못하는 여기 보이죠? 양자가 나오네? 그럼 난 너무 고마워. 내 양자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영은 없어. 그런데 옆에 보면 엿이 있어. 엿. 그런데 여기를 시옷을 밑으로 검게 이렇게 살짝만 만두 모양으로 해주면 영이 돼버리네. 그러면 나는 영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는 책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소대성전이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이런 것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책이 다 없고. 근데 이제 줄거리가 어떻게 돌아간다. 영웅 소설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 글씨의 조형꼴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글씨를 말 그대로 올해 이걸로 조지는 거예요. 그냥 창작을 자꾸 해오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써달라고 하지 말고 이걸로 집자를 하든가 아니면 이걸 써서 외워버려. 이 꼴을 외워버리라 이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마지막 줄자까지 쓰는 것이 임서가 아니요. 이 글씨 자연꼴을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대 옛날 성인의 이거 첫 번째 줄 있죠? 요것만 10장을 10번을 쫙 쓰는 거예요. 줄당 10번씩. 한 줄당 10번씩. 그 다음 줄은 두 번째 줄은 또 10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이 외쳐져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복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시면 초성의 그 굵기가 달라요. 지금 예, 강해요. 초성이 좀 굵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것들. 여기 보세요. 은영쌤 여기 황성 있네. 황. 황. 예, 여기. 이응이 트여 있어요. 밑에 예. 막혀 있어. 예, 그런 거 보고. 옥 유명. 여기 옥이 있네. 옥. 예. 빨리 자기 진짜 예뻐. 자기 이름부터 찾아가서
자, 이게 가까워지고 싶은 거 뭐냐? 내 이름, 홍하고 이름부터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조금씩 이걸 이름화 시키면 이 조형꼴이 그냥 만들어진다 이거지. 폰트를 안 만들어도. 이해 가시죠?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야 돼. 이걸로 선생님 간판도 다 자역을 찾을 수 있어. 한지 갤러리 이런 거. 없으면 만들어야지 또.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자꾸 획과 획을 더해서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를 그래서 많이 복사해 놓고 내가 필요하면은 여기 흰자 있죠, 흰자. 여기에 아만 붙이면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에 있는 글씨들을 보면은 점이 꼬부라진 것도 있고 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보면서 이거 한자는 앞으로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뺄 것이냐, 아니면 짧게 하고 받침 니은을 아까 리을처럼 길게 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글씨가 중심축이 받침 있는 애들이 중간에 안 오네, 오른쪽으로 붙어서 납작해지면서 쓰네,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특징을 자꾸 찾으셔야 되지, 이거는 뭐야, 이거 글씨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래 버리면 솔직히 저도 처음에 그런 인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궁체나 판본체는 기역 니은부터 배우잖아요. 이거는 기역 니은부터 배우시면 배려 불어. 작은 붓으로 해서 진짜면 진짜 자형 통으로 외워버려야 돼. 이 지읒을 보세요. 왜 민체는 이거를 글씨를 그 자음 모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배우면 조용히 어렵냐면, 이게 판본체 지읒은 다 정해져 있어요. 궁체 지읒도 다 딱 정해져 있어. 지읒, 받침 지읒, 지읒이 어로 들어갈 때 지읒, 치 지읒 이렇게 들어가요. 지읒 이런데 딱 3개 그런 정도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요걸로만 외워버리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지읒이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을 같이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오늘 쓰고 내일 쓰면서 이 꼴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크게 쓰면 안 돼. 우선은 역으로 반대로 판본체나 이런 거는 좀 크게 쓰다가 작게 써도 되는데, 민체는 이 크기가 조금 불편하시면 이걸 A3나 그걸로 키워서, 이건 A4죠. 네. 그래서 키워서 이거 2장짜리 있잖아요. 이거 해서 그걸로 키워서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작게 써서 1:1 크기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1:1 크기로 쓰다 보면 좀 힘들겠지만 더 잘 보여. 더 치밀한 부분,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게 결국은 이 글씨를 저는 켈리 수업에서 켈리가 선생님들 글씨 꼴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성을 보는 거예요. 저는 조선시대 켈리를 민체를 쓰지 않고 판본체를 쓰지 않고 그냥 캘리그라프라고 할 수 있으죠? 그런 거?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 제안은 저 없는 단톡에서. 그거 괜찮다. 그래야 기초를 안다는. 근데 이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 디자인 협회 그 캘리그라피 1급 지도사 시험 볼 때 미션이 이거였어요. 윤동주의 서시예요. 순수 캘리가. 근데 그 규격은 30에 30이거든요. 그런데 미션이 있어요. 세로로 쓰시오. 다. 그러니까 가로만 썼던 시험 보는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세로로 쓰라니까. 세로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똑같은 거지만 양령이라는 이름을 판본체로도 써보고, 필사로도 써보고, 필사 흘림으로도 써보고, 궁체로 써보고, 궁체 바늘림으로 써보고, 진흘림으로 써보고, 민체도 이게 흘림류가 있잖아요. 좀 이제 금강상가라든가 규간 것들처럼 그런 꼴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씨꼴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를 한다면서 선생님 거를 똑같이 쓰는 거는 그건 저는 첫 단계는 좋다고 봐요. 근데 10년, 20년 다 그거 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사기라니까? 복사기가 인공지능이잖아, 선생님들. 근데 어떻게 돼? AI가 지금 글씨가, 로봇도 글씨 서예를 해가지고 지금 쓰는데, 어떻게 해, 선생님들. 로봇도 우리 글씨도 써요? 네. 입력만 해놓으면 다 써?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은 여기 로봇으로 커피도 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그 고전에 침착을 하셔야 나중에 대우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종성의 가감획의 특징을 확인해라. 아까처럼 쇼다리도 있고 그 앞에 글씨의 무게중심에 따라서 리을이 이렇게 갑자기 확 뱀꼬리처럼 확 더 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흘림기는 많이 없어요. 흘림기 없는 것부터 쓰셔야 돼. 그런 금강산가는 흘림이 좀 많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 궁체의 패턴 흘림을 알고 써야지 좋지. 전혀 모르고 써보면 우선 좀 잘 그려야지. 근데 우선은 효봉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체를 쓰고 싶으면 판본체, 필사, 궁체 안 쓰고 민체 쓰는 거는 쉽게 말해서 좀 아쉽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민체도 그런 미감이 있기 때문에 다 써보고 난 다음에 쓰는 거 좋은데 누가 지금 시간이 뭐 다들 바쁘신 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또 리을이라든가 특히 그 히읗이라든가 아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히읗 공간 이응인데 만두로 표현한 건 뭐냐면 약간 삼각형 구도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이 동그랗지는 않다. 예,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획의 그 기필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붓에 대한 어떤 크고 작고의 어떤 표현 요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봉, 붓 끝이 드러나는 거, 주자라든가, 그 다음에 로자 보면 이렇게 붓이 이렇게 팍 눌러서 감춰지는 장봉.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해놓고 확 보면은 글씨가 웅장해요. 이건 작아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초성이 강조된 거가 많죠. 지금 보통 초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제가 그 캘리 수업할 때 초성이 강조돼서 그 할 때 이걸 좀 참고로 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어떤 거는 또 모음이 강조된 거는 또 무곡존이라는 또 민체가 있어. 그건 또 글씨가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글씨 조형권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막 이름부터 찾아서 쓰고 지인들 사람들 해가면 이걸로 또 각을 새겨도 멋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그림 따로, 글씨 따로, 정각 따로, 선생 따로, 국밥도 따로 국밥.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쓸 수 있으면 그릴 수 있고 그릴 수 있으면 새길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연관성으로 하고 가셔야지. 아이고 나는 그냥 오늘 그냥 밥을 뭘만 먹을까 하지 마시고 좀 여기 이게 중국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 꼴을 보면 찾아보는 거야. 사랑을 한번 쓰고 싶은데 소대장전 스타일을 쓰고 싶다고 찾아. 사랑을 이름을 찾고 이해하시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셔야 내가 편안해지고 이 글씨가 친근해지지. 아유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삐뚤삐뚤한 글씨를 쓰라고 할까 이래버리면 이제 슬퍼버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대성전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제 줄거리가 대충 여웅 소설이었고 뭐 이런 고난을 겪다가 이렇게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딱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이 글씨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기 옆에 보면 막 안 보여 잘려가지고 없어.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도 예, 우리가 계속 글씨의 미감을 살릴 수 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새해 첫날 민체가 주는 이 조형꼴 예, 줄 맞춰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반적인 그런데 밑줄이 안 맞아도 너무 자연스럽고 윗줄이 안 맞아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우선은 똑같이 그려. 복사기가 되시면서 자신감이 있으면 틀어버려. 그런 것들이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서예과에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배운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4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인연과 영광인 거고, 또 말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뭐 말 그대로 분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그랬죠. 아까 쓰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얘는 왜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질까? 자꾸 궁금증을 물어보셔야 돼, 스스로 글씨한테. 글씨는 답이 없잖요. 그럼 어떻게 느껴야지. 이만 멋있다. 글씨는 답이 없잖요. 좀 느끼한가요 제가? 그래서 글씨의 어떤 오히려 삐뚤빼뚤함을 요런 데서 찾아보시라고. 참 된장국 같기도 하고 청국장 같기도 하잖아요. 봉선은 진짜 하면은 막 파스타 같아. 섹시하고 막 글씨가 막. 그런 미감을 찾으셔야 한다. 글씨의 미감을. 오늘 이거 아침에 나오시려고 거울 몇 번 보셨어도. 네,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한 번만 바라보지 말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 결국 이게 내끼게 돼 있어. 저는 그런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이 민채는 이거는 조금 많이 보고 쓰셔야 돼. 뭐 민채가 바로바로 수업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우선 서체 변청 과정이 중요한데 저기 원희 아버지께 나오는 그 글씨의 어떤 애절함과 이거는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쓴 사람도 모르잖아. 근데 이 시대에 미감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 분명히 알고 짚고 가야 된다. 소설은 남아있나요? 이게 책에 남아있으니까 지금 있긴 있는 거지. 옛날에는 좋은 거 다 그냥 어디 불살라지고 그냥 최면을 막 좀이 막 막 다 갈라먹고 막 그런 부분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린 유산이 얼마나 많아요. 막 엉뚱 이상한 나라에 가 있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그러면서 이 글씨의 미감과 또 우리 옛날 선인들의 어떤 해학성, 글씨가 가진 해학성을 좀 이렇게 느껴보신다면은 글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는 글씨는 결국 생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 서예가들의 글씨가 그렇게 남아있는 거는 글씨가 추앙받는 건 뭐예요? 그분은 안 계시지만 역사 속에 사라지셨지만 글씨로 정신이나 그 사람의 일대기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런 글씨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대성전이었습니다.